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과 관련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증상을 보여야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출 물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년 동월 대비 7.7%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율은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등이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무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일단 전일 글로벌 증시도 다시금 안정을 점차 되찾는 모습을 보였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좀 적게 올랐지만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고요. 안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가 넘게 올라왔는데 그 힘은 아무래도 애플 쪽에 달려 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종료된 뒤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잘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정규 시장에서도 2.8%가 애플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후반대의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어제 많이 빠졌던 전기전자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조정을 받던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들, 특히나 애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뭐 삼성전자, LG노텍은 오늘 실적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시장의 훈풍을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3%가 양시장이 넘게 빠졌고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했던 좀 어지러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격은 기술적 반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정리를 하자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 늘고 있고요. 사망자 하루 만에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이 안도할 수 없고, 예전에 사스 사태를 돌이켜보면 그 기간 동안에 10%가 넘게 코스피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엔 빠졌던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시나 안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계감도 강한데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 상황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92.99포인트입니다. 일단 16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빠진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하죠. 2200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장 초반에 좀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오죠. 하락 전환도 살짝 했었는데 220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외국인이 좀 사주긴 합니다. 근데 뭐 많이 사주진 않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어제는 동반 매도, 오늘은 동반 매수해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지켜주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더니 또 사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관이 지금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어제 많이 샀는데 오늘은 또 많이 파네요. 프로그램 쪽에서 자동 알고리즘으로 매수 매도가 좀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 투신 연기금 쪽에서는 동반 매수 들어옵니다. 많이씩은 안 사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갑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나왔고요. 애플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같은 섹터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어제 그 폭락장에서 버텼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옵니다. 네이버가 다시 18만 원 회복을 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예, 현대차 잘 달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121선까지 모두 지금 위로 올라왔고요. 그래프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시총 상위주 가운데 현대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지금 조정이 살짝 나오는 가운데 셀트리온, 삼성물산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LG생활건강이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옵니다. 어제까지 많이 빠졌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지금 오늘은 일제히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빠졌던 부분을 전부 다 복구하지 못하네요. 삼성 SDI, 포스코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 671, 1%대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초반에 마찬가지로 좀 갈피를 못 잡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강하진 않지만 사실 1%가 강한 거죠. 근데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강하지 않고요.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는 장입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투신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금 물량들이 기관 쪽으로는 출회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달립니다. 6%가 넘게 올라가면서 56,000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합니다. HLB, 펄어비스 빠지는 가운데 다음 볼까요? KMW, 휴젤, 메디톡스, 원익 IPS, 헬릭스미스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휴젤, 메디톡스 잘 달리네요. 다음 볼까요? 솔브레인, 파라다이스, 메지온, SFA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특히나 메지온의 상승폭이 9% 굉장히 큽니다. 자, 이번에 환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살짝 조정 나오는데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죠. 1175원대인데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 환율의 등락폭이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양시장 다행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전까지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 코스닥이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KTNG, LG이노텍, 수젠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인데요. 중국 기업과 우한 폐렴 진단키트 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4%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8,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주가가 오전장의 최고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수젠텍이 중국 우한에 본사를 둔 휴먼웰 바이오셀과 우한 폐렴 진단을 위한 신속 진단키트 개발에 나섭니다. 수젠텍은 항체와 전처리 시약, 키트 개발을 담당하고 바이오셀은 중국 내 검체 확보를 통한 임상시험과 생산, 판매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일부 우한 폐렴 관련주들 그동안의 급등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젠텍은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KTNG는 필립 모리스와 손을 잡고 전자담배 리를 해외 수출하게 됩니다. KTNG 현재 2.79% 올랐고요. 95,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크게 올랐던 주가가 오후 들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KTNG와 글로벌 담배 기업 필립 모리스가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필립 모리스는 KTNG로부터 공급받는 릴을 3개 판매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한 릴 4종과 향후 출시될 신제품도 포함합니다. KTNG는 현재 80여 개인 진출 국가 수를 연말까지 100여 개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LG이노텍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G이노텍 현재 4.62% 올랐고요. 15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 들어서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학솔루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LG이노텍 지난해 카메라 모듈 사업 호조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죠. 아이폰 출하 급증에 더해서 사업 구조 재편의 속도를 내면서 내년 이후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브렉시트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묻혀 있는 이슈인데요.
예, 그래도 이제 1월 말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서 특히 EU와 영국의 관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 번쯤 점검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브렉시트가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이 탈퇴 협정을 하면서 이제 양측 정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유럽 의회의 비준만 남은 단계인데 이 부분은 거의 뭐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1일 오후 11시 영국의 EU 탈퇴가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특히 2016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민투표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스완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컸었던 기억이 있는 아픈 흐름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투표 이후에 한 3년 7개월 만에 참 어렵게 이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는 그런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영국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유럽 공동체,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ECC라고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 쪽에 대해서 이쪽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EU까지 들어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도 유럽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섬나라에 대한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같은 공동체로 보기에는 좀 힘들었다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독일과는 상당히 또 앙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주도로 이어지는 EU에 대해서 불만이 큰 상황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무역협정과 관련된 정도만 체결하겠다. 자유로운 FTA 정도로만 기대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명의 총리가 지나갔죠. 특히 캐머런 총리가 본인의 정치적인 도박을 했다라고 평가되는 관점 쪽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본인은 빠졌죠. 그런 다음에 메이 총리가 다시 집권을 했는데 리더십에 대한 부재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었고요. 게다가 이번에 존슨 총리가 또 조기 총선이라는 또 도박 비슷한 도박을 하면서 그래도 압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확고한 브렉시트 의지가 이제 표출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브렉시트가 다 해결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의 또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조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2020년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하면서 완충 장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EU와 양자 무역 관련된 협상을 개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8월 30일까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비준이 돼서 이제 가결이 됐었을 때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탈퇴하는 공식 발효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골치 아픈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미래관계 정치선언이라는 기반에 따라서 이제 무역협정을 포함한 안보, 외교정책, 교통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EU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들이 아무래도 회원국이 아닌 만큼 이 단일 시장 접근권은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들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이 좀 일정이 많이 차질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이 WTO 체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한번 우려감은 살짝 더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EU 유럽연합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빈자리가 큽니다. 특히 영국이 EU의 GDP 한 12%를 차지했고요. 독일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규모다 보니까 이제 EU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위축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서 EU에 대한 재건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숙제가 만만치 않죠. 대표적으로 채권국과 채무국 간의 EU 안에서의 경제적인 갈등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난민 관련된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EU에서도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관계도 상당히 썩 좋지 못한 관점 쪽에서
요즘엔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상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게다가 또 지정학적인 부분들, 바로 옆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존의 기존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껄끄럽다라고 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이유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영국도 숙제가 좀 있죠. 특히 브렉시트를 통해서 어떤 파운드화 가치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금 여전히 제자리를 찾았다고 보기 힘든 상황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안정이 이를 좀 파운드화의 강세 쪽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이후부터 한 단계 약간 충격을 받은 다음부터는 오히려 계속 정체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숙제도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양측에 모두 다 앞으로에 대한 도전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영국 쪽 얘기도 해 주셨는데 사실 영국이 잊혀진 이유는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한 폐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이나 뭐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갈까요? 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나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예.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한 폐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인류의 어떤 도전과 응전에 따른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명이 발달할수록 질병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총균쇠를 지으신 작가죠. 제레미 다이아몬드도 그런 쪽의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벌써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희귀 질병이 창궐한 뒤부터 한 13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인류의 운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세균과 또 바이러스는 차이가 있죠. 특히 백신이 세균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가 길러져서 오히려 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사스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스 대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쪽에서 우려감은 큰데 그래도 같은 질병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약한 발병한 지 60일에서 90일 정도 되면은 감염자가 거의 정체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초기에 빠른 만큼 오히려 어떤 대책이 좀 빠르게 나왔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실물 경기에 미치는 여파죠. 가장 중요한 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동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이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도 여파가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면밀히 얘기하게 되면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없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너무 약간 좀 오버하면서 좀 공포감의 큰 상황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스나 메르스 사태 모두 다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어떤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사스 같은 경우는 IT 버블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메르스 사태는 오히려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돼서 나왔다는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약간 그때와 좀 다른 게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기 쪽에서 나오는 부담감도 같이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주와 수혜주도 극명하게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 개인 방역과 관련된 마스크 관련된 쪽은 거의 뭐 매출액이 단기간에 4,000% 이상 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뛰어오르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 오히려 중국 소비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은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 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 입국자 수에 대한 흐름들과 같이 연결해서 봤었을 때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태가 발병하고 한 60일 정도, 90일 정도의 어떤 정점이었을 때가 가장 컸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돌발 악재에 대한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확산에 대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글로벌 경기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돼 있고요. 게다가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파장이 오래간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방향성은 그대로 유효한데 이제 타이밍이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느냐 아니면은 분할로 저점 매수를 진행하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충격 기간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수혜주가 급등한 쪽은 매도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주는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를 진행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타이밍은 확인하는 관점 쪽의 대응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무슨 특집이어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냥 나오셨습니다. 예, 굉장히 근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좋고요. 대표님 오셔서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주 오셔야 될 것 나와야겠습니다.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모시면서 이제 출발할게요. FOMC부터 있는데 사실 FOMC가 묻혀지고 지금 브렉시트가 묻혀지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FOMC를 우리가 기대하는 한 측면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야기라도 좀 파웰 의장이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죠. 저도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금리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고 뭐 참여자들도 관심이 없는데 예.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내일 밤에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근데 예. 거기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FOMC 회의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자산시장 2분기 스케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힌트도 약간 좀 나올 수가 있으면은 2월 초에 결정되는 것이 조금 힌트를 주게 되면은 시장에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악재 말씀하신 이 악재는 사실 불확실성 그 자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기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뭐 사스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 장기간이고 많이 내릴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들 그러니까 선진 시장 뺀 나머지 자산 시장은 다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FRB에서 금리 인하를 내린다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패드워치 툴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인상 확률이 12.7%가 돼 있고 인하 확률은 제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렴 폐렴의 영향으로 인해서 12월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금리가 조금씩 인하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CME 패드워치 툴 표를 한번 12월 FOMC 목표 금리 확률 추이를 한번 보니까 예, 지금 화면 나가고 있네요. 예,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선이 예. 저게 금리 인하 확률이거든요. 12월에요. 그것도 예. 50bp요.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것이 좀 이렇게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저렇다 해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네네. 7, 8월에 저기 고점을 형성하던 그때보다도 지금 낮거든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꺾여 내려오는 것은 동결 확률인데 아직도 금리 한 번, 두 번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결 확률이 아직도 높거든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두 개를 합하면은 동결보다 높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2월까지는 아직 너무 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확률이 제로고 그리고 3월,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인하 확률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시장이 뭐 돌아서거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지금 혹시나 막연한 기대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뭐 저희들끼리도 혹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압박을 넣고 네. 그걸 이제 파월 의장이 받아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라도 주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뭐죠? 그럴 확률도 사실 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금리 인하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보다도 2분기 그 자금 시장 그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음. 그것이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쵸. 예, 그래서 2월 초 쪽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오늘 내일 뭔가를 해결하겠다라고 밀어붙이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은 좀 유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나타난 이 약재 때문에 음. 이것이 지금 좀 희석이 되는 거죠. 예, 2월부터는 좀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안 좋아지는 지표가 이미 지금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지표가 2월, 3월에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은 음. 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점차 가능성이 떨어지고 탄력도 약해진다는 게 참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CRB 인덱스 표도 한번 구해왔습니다. 블룸버그 거 그대로 캡처해서 왔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최근에 주식시장보다도 더 급하게 상품 시장이 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저 오른쪽에 좀 고점 형상으로 쭉 빠지는 거거든요. 저게 9, 10월 정도까지 지금 빠져버린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CRB 인덱스 우리 쪽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2,100포인트 이하까지로 지금 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 상품 시장 쪽이 우리 이머징 마켓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거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또 이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품 가격이 쭉 빠져주면은 그 나라에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예,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시그널이자 또 선행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저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선진 시장 쪽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만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펀더멘털이 지금 훼손될 그럴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예. 2월 이후에 우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디커플링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미국보다 좀 덜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뭐 다음에 그 시간이 좀 되면 몰라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투자 같은 것이 또 해야 되는 그쪽의 매력이 살아나는 결국에는. 예, 그런 분위기가 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가격 상승하고 금리 하락하는 영향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다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것이 효과가 아니고 뭐 크지 않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려면 달러 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꼬여 있어가지고 뭐 레포 시장 계속 개입한다라고 FRB 쪽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좀 해소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2분기에 좀 나타날 것이고 그게 2월 초에 FRB 쪽에서 조치를 예.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채권 수익률 흐름하고 이 수익률 역전 현상 한번 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저렇게 박스권 아래쪽에 까맣게 만든 그 박스권이 그 수익률 역전 현상이 좀 심화됐었던 작년 8, 9월이죠. 그때 예. 무슨 경기 안 좋아진다. 저게 뭐 경기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제 생각엔 저렇게 현상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나타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유지가 돼야 되고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안 좋아야 나타나야 되는 거죠. 되죠. 예. 근데 저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경기 바닥에서 턴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네. 저 때도 저는 저게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단기 꼬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물은 만기가 좀 빨리빨리 돌아오지 않는 대신에 단기물은 발행이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발행이 돌고.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만기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수급이 꼬인 거다. 그렇죠. 네. 그럼 모든 자산시장 쪽에서 이 미스매칭이 돼버리면은 멀쩡한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인위적이지만 레포 시장 개입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20년물을 이제 발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아까 그 보신 표에서 이제 30년물이 맨 위에 있고 10년물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래쪽에서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단기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단기물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수급이 꼬였던 게 풀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달러 시장 자체도 계속 빨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20년물 발행하면서 좀 여유가 생긴다 하면 예.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20년물 발행 채권 소식 자체가 이미 시장과의 소통을 FRB가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월 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시장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FRB가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렇게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저는 2월에 그런 걸 연관지어 봤을 때는 좀 호재성으로 재료가 작용이 되지 않 자료가 되고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불확실해진 것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저것이 얼마나 좀 탄력을 약하게 하고 시기를 늦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자금 배분하다 보니까 이머징 쪽으로도 배분이 된 건데 지금 저렇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약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뺄 곳이 또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앞으로도 좀 존재할 상존을 것이다. 한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채가 좀 꼬여 있던 것들이 10년물, 30년물 사이에 20년물로 넣어주고 네. 꼬였던 실타래가 그렇게 해서 풀어지게 됨으로써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뭐 목마르시면은 물 드시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유동성도 공급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신종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2월부터 강세장이 좀 여러 가지 약달러부터 해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개선되는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재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것이 탄력이 약해지고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은 벌써 1월 초부터 벌어진 상태인데 거의 뭐 지금 한 달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네네. 오늘 당장 해결이 되지 않고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 해서 누구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아직도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 본다면 중국 쪽의 지표 같은 경우는 1월뿐만이 아니라 2월 중순 정도까지도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럼 그 지표가 나오는 게 3, 4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시장 쪽에 주는 영향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중국 PMI 발표되고 그러면 예. 같이 밀린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지표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밀리겠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재성 재료가 나오길 기다렸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지표를 기다렸던 것이 이게 무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경기 쪽으로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브릭스의 OECD 경기 선행지수 지난주에 나왔었던 거 예. 그것을 이제 브릭스만 뽑아봤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나라들이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이게 약간 다른 글로벌 국가하고는 좀 정치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 10년치를 뽑아보면 좀 틀리는 면이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권을 2개 그린 것이 동시에 반전이 돼가지고 올라가던 그 시기거든요. 그게 2011년 그리고 최근에 2016년이었죠.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산 강세 시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런 모습이 또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끝을 보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선이 모여서 돌아서서 올라갈락 말락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2월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보통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준 다음부터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2분기 정도까지는 길면은 뭐 3분기 초까지도 한번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참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런 단순히 지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근데 남아공 같은 데는 지난 연말에도 가봤었는데 실물 경기 자체가 체감상으로도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현지에서 이렇게 유통 쪽을 하거나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체감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 자체가 그 여타 시장보다도 그렇게 크게 버블이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쪽 브릭스 국가 쪽이요.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에 자산 버블 쪽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아프리카 남아공이 뭐 이렇게 후진 나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시장에 자산 시장 버블이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거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절대값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남아공 같은 국가나 브릭스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이마저는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런 자산 버블이 심하지 않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는 언제든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은 2분기 특히나 2월 이후는 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관건은 지금 펀더멘털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상황도 괜찮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대형 돌발 악재가 확진이 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사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보면 좀 장기화가 됐었는데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것만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강세장으로 회귀도 되는 것이며 지금 IT 장세였잖아요, 사실. 이쪽으로 회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길어져서 사스 같이 안 좋아져도 5달. 제 생각은 그거보다 좀 짧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시장 모습을 보면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외 투자 쪽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봤듯이 미국 시장은 빨리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악재에 이렇게 충격을 받더라도 다시 돌아서고 회복력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 오늘까지 올라선다면 악재가 거의 전고점도 만화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그 해외 투자 이쪽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쪽도 IT 업종은 지금 오늘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IT 업종 주도주 그것은 계속 봐야 되는데 단지 한 가지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낙폭이 좀 컸었던 쪽이 좀 비주도주 쪽에서 산업재 에너지 업종 이쪽은 항상 밀리면 빨리 밀리는데 이머징 마켓 쪽이 이번 악재에서를 벗어날 경우에 빨리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쪽도 낙폭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큰 경우는 이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가철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화학 쪽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게 오를지 사실 순서를 찾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음에 어떤 게 SDI가 오를지 LG노텍이 오를지 이걸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ETF를 좀 사자라고 업종 ETF를 좀 선호하는 이유는 그러한 비체계적 리스크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반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ETF죠. 만약 ETF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종목보다 낮아서 싫다라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도 있기 때문에 이쪽 ETF 쪽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해외 쪽을 투자하더라도 ETF가 가장 쉬울 것이고요. 우리나라 쪽 안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향후에 반등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ETF, 업종 ETF 쪽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종목을 탁 집어서 어떤 것이 어렵다 할 때는 ETF를 업종으로 묶어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바로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과 기지국, 안테나를 비롯한 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고요. 통신은 특정 산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려고 하는 점, 이를 토대로 통신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50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0%나 증가한 42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수급은 기관의 매수 우위를 기반으로 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장 초반에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장 초반에 약간 밀릴 때 그때 힘을 전혀 못 썼어요. 그리고 장 후반에 시장은 좋아지는데 아직 이 종목은 그렇게 큰 폭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갭 상승이 내일이든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에이스테크 현재 가격에 가급적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평화성공입니다. 공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도어 부품이 속하는 차체용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최근 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수혜가 일정 부분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게 완성차 업체, 기아차까지 확대를 하면 완성차 업체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과 물론 실적 개선은 물론이고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변수였습니다. 기자회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네시스 시리즈, 그리고 기아차는 K, 판매 호조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는 점, 그 점이 평화전공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은 1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EPS의 증가율이 크다는 점에서 순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단순하게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1월 15일에 장중 16%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다시 15% 수준의 상승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가 1월 중순부터 갑자기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하는 점.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어느 방향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정권 같은 경우 1월 중순 이후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으면서 변동성을 키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월 15일에 저가인 8,100원 이 가격을 쉽게 이탈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서 평화전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은 지난 11월 초에 기록한 고점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평화전공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담아둘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화신전공입니다. 해당 종목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그 계열사에 자동차용 샤시, 보수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로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였고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고 주가 상승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올 한 해 한번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나 재밌습니다. 1월 13일에 장중 20% 이상
그리고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이때 터진 거래량이 이후로 매우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뜻하는 것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가도 뛰었는데 이후 주가가 밀렸다 하더라도 던지지 않는, 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 주체가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대략 1,3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때 반등은 1월 13일에 기록한 20%, 추세적으로 그 이상은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750원, 손절 가격은 1,230원 정도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i3 시스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어땠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열관리 시스템을 우한 폐렴 관련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뉴스 기사와 함께 떴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못했고 다른 종목들처럼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약세가 나오게 되었지만 당시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 가격을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힘이 있는 만큼 한번 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오늘은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줬는데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22평선이라고 하죠. 지금 이 구간에 정확하게 눌려 있습니다. 이 이평선이 이탈만 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거고 목표 가격은 아까 13,000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단기 접근인 만큼 이 종목 10,000원 정도까지 오면 가급적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제가 바닥 확인되지 않는 항공 운송업.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 직격탄 맞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이제 우한 폐렴 사태와 겪으면서 중국의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행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항공 종목들이 상당히 큰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공과 관련된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전에 이런 사태를 겪었을 때 이들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 종목들 흐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항공사들 목표 주가를 7%에서 한 12% 정도까지 오늘 다 하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 가격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영향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명쾌하게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들은 10% 이상 굉장히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제 한 장중에는 1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 종목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반등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항공사들은 계절적인 성수기가 8월 달과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달입니다. 대부분 방학과 겹쳐 있고 신학기 이전과 겹쳐 있으면서 여행 수요가 가장 크게 늘 텐데 바로 이제 항공사들은 바로 이 1월 달에 가장 큰 성수기 중에 하나인데 이번 사태를 좀 겪으면서 1월 달 관련된 실적의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노선과 관련해서 오늘 취항 예정인 부분이 좀 취소된 사건도 좀 발생했다시피 중국 노선이 지금 현재 좀 축소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하향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하락의 바닥을 좀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이전에 사스 때와 비교를 좀 해보면 사스 때 첫 한 달간 우리 코스피 주가가 한 8%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대한항공 주가는 그때 당시에 19.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8.8% 하락에 대한항공이 그때 당시에 19.6% 2배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첫 한 달간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 대비했을 때 한 2.5배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번 사태도 비슷한 경우 과정을 좀 겪는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나 혹은 여행 관련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지수 등락에 한 2.5배 정도 하락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빗대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지수가 밀리면서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밀려내려온 종목들은 좀 빠르게 낙폭을 회복할 수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체 지수 대비해서 한 2.5배 하락을 겪고 상승하는 속도도 최저 한 달에서 3개월 이상 걸렸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번 사태를 겪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업종 섹터들은 주가 흐름상 2배 이상의 하락과 2배 이상의 반등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 관련된 이야기들 과거 사례를 되짚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연관지어서 저희가 볼 만한 섹터 있습니까? 특히 이제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LCC 관련된 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허만령이 해제되면서 대부분 이제 LCC 업체들은 일본과 중국 노선을 좀 경유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미 이제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는 부분이 좀 보도가 됐고 특히 이제 중국은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허만령 해제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모멘텀에서 꿈틀거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LCC와 관련된 섹터에 좀 접근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이전 사태 때 기간에 걸렸던 기간 3개월 정도를 예상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좀 천천히 매수하는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LCC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당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이 부분은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 역시 여행 관련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